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4월 달부터 전기료 지원을 없앤다고 이번 주에 기습 발표를 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전기료 지원을 없애면서 어떤 다른 지원을 해주는지, 금액적으로 손해인지 이득인지 계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일레븐은 현재 기준으로 타 브랜드들보다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전기료 50% 지원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가맹 형태 중 점주임차 타입인 A타입과 본부임차 타입인 B타입과 안정타입 이 세 가지 타입만 전기료 50%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점주임들의 90% 이상 가장 많이 선택하는 가맹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이마트24를 제외하고 민스토 포함 편의점 4사의 기본적인 가맹 형태에서는 전기료 지원이 모두 존재했습니다. GS15, CU, 세븐일레븐, 민스토 모두 전기료의 50%를 지원해 주었는데 18년도쯤인가 GS15가 상생한 대책으로 100만원 한도 내 전기료 50%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이 때문에 타 브랜드들보다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19년도에 GS1 타입, GS2 타입, GS3 타입과 같은 새로운 가맹계약 형태가 도입이 되면서 전기료 지원을 아예 없애고 대신 배분율을 올려주는 형식의 조건을 도입했고 신규 계약하는 점포들부터 서서히 전기료 지원을 없애고 배분율을 올려주며 현재는 이전 계약이 아닌 이상 전기료 지원을 해주는 형태의 계약을 거의 다 없애버렸습니다. CU도 과거에는 전기료 50% 지원에 상생 지원으로 배분율대로 30%에서 60%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다가 신규 가맹계약 형태가 생기자 50% 지원은 없애고 30에서 40% 상생한 지원으로만 전기료 지원을 해주다가 22년도부터 전기료 지원을 완전히 없애고 대신 각종 폐기 지원과 신상품 지원금을 도입하여 매월 본사에서 정해준 신상품들의 도입률을 토대로 차등하여 지원금을 주는 형식의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80% 이상 도입 시 15만원, 70% 이상은 11만원, 60% 이상은 8만원, 빵프로는 1만원을 차등하여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상하셨겠지만 이렇게 전기료 지원을 하지 않고 배분율 또는 도입률로 지원하는 방식은 본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식입니다. 지원을 해주지 않는 대신 배분율이나 다른 지원으로 전기료 지원 금액만큼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매출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점주님들께 딱히 엄청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마인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전기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떤 곳은 매장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다가 걸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선을 넘은 거고 저 포함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전도 집에서보다는 매장에서 하게 되고 추우니 전기장판도 좀 과하게 틀어놓을 수도 있고 냉난방기도 평소 집에서 쓰는 것보다 그래도 안심하고 조금 더 틀어놓을 수도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기료 지원 대신 배분율로 지원이 되면 점주님들이 그래도 전기료를 좀 아끼면서 동시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료도 나가게 되는 비용도 아끼고 매출이 올라서 배분율로 이익을 챙기는 회사들은 당연히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CU의 신상품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점주님들께 15만원을 드리지만 회사에서 밀고 있는 상품들이 80% 이상 무조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업체와의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이 높아지고 신상품 판매, 발주장려금 등으로 본사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어 훨씬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업계 1, 2위 편의점 회사들이 전기료 지원 방법 대신 매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택했고 자리 잡게 되면서 세븐일레븐도 이제 업계 1, 2위를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지는 GS15, CU 방식대로 단순 비용을 고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매출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변경하였는데 그 방식이 전기료 지원을 없애고 24시간 운영 지원금이라는 항목으로 발주장려금 지원금과 냉장 상품 매입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시간 미운영 점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래 24시간 미운영 점포는 전기료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지원도 딱히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A, B 안정투자형 중 24시간 운영 점포의 하나며
전기료 50% 지원이 없어지는 대신 매월 본사에서 선정해준 발주장려금 상품들의 도입률을 측정하여 최하 빵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본사에서 지정한 발주장려금 상품이 90% 이상 도입이 되면 25만원, 90% 이상 95% 미만까지는 20만원, 80%에서 90%는 15만원, 70%에서 80%는 10만원, 60%에서 70%는 5만원, 50%에서 60%는 3만원, 50% 미만은 미지원을 해줍니다. 참고로 CU는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80% 도입 시 최대 15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세븐은 기준이 정말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또한 냉장 상품 매입 원가 기준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냉장 상품으로는 유음료, 냉장, 간식, 디저트, 신선 상품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첫 번째, 당월 매입 원가 금액의 1.5% 지원과 두 번째는 전년 동월 대비 매입 증가율을 측정하여 구간대별로 최하 빵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 한도는 50만원 한도입니다. 냉장 상품 매입 원가 금액이 작년 동월 대비 100% 이상 증가했으면 10만원, 80% 이상 100% 미만 증가했으면 8만원, 60%에서 80%는 6만원, 40%에서 60%는 4만원, 20%에서 40%는 2만원, 0%에서 20%는 미지원을 해주기로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전기료 지원을 없애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발주장려금은 최대 25만원이고 냉장 상품 지원은 최대 50만원이니 모두 다 달성을 하면 75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잘만 하면 전기료 지원 50%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방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연 맞을까요? 말로만 듣고 있으니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해서 예를 들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주택가 상권인 20평짜리 점포의 점주임차 타입인 A타입으로 세븐일레븐 평균 일매출인 15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A타입은 기본 조건이 65%입니다. 내가 77%를 받고 있지만 기본 65%에 추가 12%의 조건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나눴냐 하면 이 기본 조건으로 발주장려금의 이익금이 계산이 됩니다. 본부임차 같은 경우에는 45%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발주장려금 이익금의 45%가 점주님 수익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먼저 발주장려금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매우 많으실 것 같습니다. 10개를 시키면 5,000원을 주는 짱구 캔디가 새로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A타입의 배분율이 77%를 받든지 80%를 받든지 기본 조건이 65%이기 때문에 10개를 시키면 5,000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5,000원에 65%인 3,250원은 점주님 이익, 35%에 1,750원은 회사 이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발주장려금의 이익은 기본 조건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븐 양아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세븐만 그런 게 아니라 타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전기요금은 이번 연도부터 20만원 이상 많이 올랐는데 이번 연도 1년 평균 기준으로 하면 100만원 가까이 나올 겁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100만원에 50%를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전기료 50% 지원인 50만원보다 위 발주장려금, 냉장 상품 지원 금액이 많으면 유리하겠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주장려금 상품 도입률을 95% 이상 달성해야 25만원을 받는데 달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수입니다. 평균적으로 세븐일레븐에서 월 발주장려금 상품 선정을 40, 50개 이상씩 합니다. 한 달에 최소 40개 이상의 새로운 상품 발주를 넣어야 되는데 90% 이상 달성을 해야 돼서 25만원을 받아야 된다면 38개 이상 발주를 넣어야 되겠죠. 물론 발주장려금 상품을 넣으면 점주님들도 장려금의 배분율만큼 이익을 가져가시긴 합니다. 그건 본사도 마찬가지겠고요. 하지만 분명히 회사에서도 더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 본사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인기 없는 상품들도 선정을 했을 것이고 인기 없는 이 상품들이 폐기도 나게 될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상품을 진열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꽉꽉 차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잘 안 나가는 상품들을 제거해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상품들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기존 상품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상품을 밀어넣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세븐일레븐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점 회사들도 이런 상황은 마찬가지이고 계속 이래왔지만 현재보다 조금 더 강도가 심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 이상 도입은 큰 매장이나 200만 원이 넘는 고매출 점포들에 한해 가능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 20평에 150만 원 되는 A타입 점포는 그래도 80%에서 95% 정도 도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C 실적 때문이라도 90% 정도는 도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90%에서 95% 도입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발주장려금 지원금으로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점포 상황에 따라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평짜리 점포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발주장려금 지원금으로 일단 20만 원을 받게 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자, 이제 냉장 상품 매입 지원금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첫 번째로 당월 매입 원가 금액의 1.5% 지원해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은 즉 발주인데 발주는 곧 매출이라 보시면 됩니다. 세븐의 냉장 상품 기준으로는 유음료, 냉장, 간식, 디저트, 신선이 있습니다. 이 중 매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류는 유음료입니다. 주택가 상권에 150만 원 파는 전형적인 점포의 분류별 매출을 들여다보면 일단 담배가 35에서 40% 정도가 되어 1위를 차지할 것이고, 2등은 맥주 또는 음료, 4등이 과자 또는 유음료입니다. 보통 유음료의 매출 비중은 10%는 안 되게 차지하게 될 것이고, 냉장, 간식, 디저트, 신선 이 분류들은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상품들을 합쳐서 계산하기 편하게 10%로 잡고 150만 원 기준 냉장 상품 매출 비중이 10%가 되면 15만 원이겠죠? 15만 원 곱하기 한 달 30.4일을 하면 450만 원이고 450만 원은 판매가 기준이기 때문에 원가로 환산을 해야 합니다. 보통 유음료, 냉장 상품의 이익률은 35에서 40% 수준인데 원가는 판매가의 60%에서 65% 정도가 될 겁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판매가의 60%로 원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50만 원 곱하기 60%, 270만 원이 원가가 되고 여기서 1.5%가 지원이 되니 4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작년 동월 대비 매입 원가 증가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가율에 따라 최대 10만 원으로 차등 지원이 되는데 일단 작년보다 발주가 많아야 합니다. 매입 원가가 작년보다 높으려면 발주를 많이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매출이 늘어나야 자연스럽게 달성이 될 겁니다. 편의점 점포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일매출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100% 이상 달성하기는커녕 20%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빵원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점주님들이 발주를 늘리기 위해 노력이라도 할 수도 있으니 20%에서 40% 미만 구간대별 지원 금액을 적용하여 4만 원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미지원입니다. 더군다나 전월 데이터가 없는 신규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냉장 상품 매입 지원금은 4만 원 플러스 4만 원 총 8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한도가 50만 원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도를 50만 원으로 설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료 지원 50만 원이 없어지고 발주장려금 지원금 20만 원에 냉장 상품 매입 지원금 8만 원 총 28만 원을 받는 셈이니 과연 이게 좋은 제도일까요? 아니 그럼 냉장 상품 매입 금액 기준으로 평균 8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최대한도 50만 원까지 채워서 다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매입을 해야 되는 거야?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만약 매출이 많이 늘어 전년 대비 냉장 상품 매입이 100% 늘어나서 10만 원을 받았다고 치고 나머지 한도인 40만 원을 받으려면 냉장 상품 발주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발주장려금 지원금 최대 25만 원과 냉장 상품 매입 지원금 최대 50만 원 총 75만 원 한도를 꽉꽉 채워서 받아내야 되겠죠? 150만 원 곱하기 30.41 곱하기 원가 60% 곱하기 지원율 1.5% 이렇게 계산을 해야 4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하루에 냉장 상품만
150만원씩 팔아야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븐일레븐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매출이 150만원 정도 될 텐데 유음료가 포함된 냉장 상품만 150만원 파는 곳은 정말 아무데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일매출 1,500만원짜리 점포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지원율을 1.5%가 아닌 10% 정도로 늘려주었으면 발주장려금하고 냉장 상품 금액 합친 지원금으로 50만원 정도는 받아 전기료 지원을 없애는 걸 상쇄시킬 수 있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븐일레븐 시스템상 전년, 당월, 냉장 매입 원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지원을 해줄 거면 점주님들이 직접 달성을 할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빠른 시일 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이슈 때문에 지금 개발 영업팀들은 난리가 났고 점주님들은 아직까지 많이 모르실 텐데 이게 이제 점주님들께 제대로 공지가 된다면 앞날이 훤히 예상이 됩니다. 내용만 들으면 대충 계산도 안 해보시고 최대 75만원 정도 받으면 나는 대충 50만원 정도는 받겠지? 그럼 전기료 지원 없애도 비슷한 수준일 것 같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아주 조금만 계산을 해보신 분들은 세븐일레븐 이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기존 점포들은 처음에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이지만 나중에 점차 적응이 되어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고 신규 점포들은 엄청 힘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왜 이런 가정을 세웠는지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영업팀에서는 재계약 시 전기료 지원이 없어지고 대신 발주장려금 지원금, 냉장 상품 매입 지원금이 생기는데 이래저래 해서 최대 75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숫자 계산 조금만 빠르신 분들은 위에서 제가 계산한 대로 아니 고작 20만원대 금액을 주면서 전기료 50% 지원을 없애냐? 라고 하면서 세븐 안 한다고 하실 것이고 결국 이 점주님들을 잡기 위해 전기료 지원 금액만큼 배분율이 더 올라갈 것이고 지원은 지원대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 입장에서 계산을 한 거지 대부분의 점주님들은 최대 20만원 정도밖에 못 받을 거라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전기료 지원 없어지는 금액적인 손해를 배분율로 올려달라며 협상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점주임차, 본부임차 타입들은 전기료 지원 50% 금액만큼 배분율이 3, 4% 추가 상승해 위 지원금까지 더해져 영리하게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전기료 지원만큼 배분율도 챙기시고 새로 생긴 지원금까지 챙기시면 분명 혜택이 있으실 겁니다. 회사도 머리를 굴려 바꾼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도 역이용을 하여 이익을 챙기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규로 오픈하게 될 점주임차, 본부임차 타입들이 문제입니다. 전기료 지원이 없어지고 대신 배분율은 올려주지 않아 오픈이 더더욱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업계 3위라 신규 점주님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 경쟁사들과 맨몸으로 싸우고 있는데 팔다리까지 잘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점포들이야 이미 매출이 나와 있고 점포를 지키고 재계약을 하기 위해 전기료 지원금 대신 배분율을 무조건 더 줄 게 뻔해 보이는데 신규점 오픈 시에는 본사에서 배분율을 더 올려주라고 공지 내려온 것도 없고 그냥 앞으로 전기료 지원 없다. 대신 최대 75만원 줄게. 이 내용이 끝입니다. 결국 출점이 더 힘들어지고 위기가 왔다고 생각이 들면 비공식적으로 배분율을 소폭 상승시켜 주어 출점을 장려할 것 같긴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처음부터 공지를 제대로 다시 내려서 앞으로 회사 방침상 전기료 지원이 없어졌으니 배분율을 이 정도 더 주어 상쇄시키고 추가적으로 다른 지원금들도 조건별로 차등하여 주니 이걸 무기 삼아 4월부터는 오픈에 힘을 써봅시다. 라며 바뀐 정책에 맞는 무기를 줘야 밑에 직원들이 힘들지 않고 현재 치열한 편의점 시장에서 3등이라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GS25 CU도 전기료 지원을 없앤 건 점주님들을 위해서 바꾼 거라기보다 본사 이익을 생각해서 바꾼 게 팩트고 세븐일레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료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원해주는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아지니 이렇게 다른 지원금을 주어서라도 전기료 지원을 없애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익이 많습니다. 감히 제가 만약 세븐일레븐 고위 관계자였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발주장려금 도입률 최대 기준인 95%는 기준이 너무 과하여 90%로 기준을 낮추어 25만원 지원을 해주고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 냉장 상품 매입 지원 기준은 아예 없애버릴 것 같습니다. 대신 전기료 지원 제외되는 금액만큼 배분율을 올려주면 전기료 지원 없앤 정책에 대해 불평 불만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발주장려금 상품 발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점포에는 25만 원도 주며 생색도 내면서 전기료 미지원 대신 배분율도 더 올려주어 조건이 높아 보이게 하는 효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모두가 힘들고 이미지조차 안 좋은데 이번 정책으로 인해 다른 대안이 추가적으로 없다면 편의점 업계에서 점점 더 밀려날 것 같습니다. 공지만 띡 내보내고 영업개발팀에서 알아서 협의해와라가 아닌 직원들 먼저 설득을 시키고 이 직원들이 점주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 정책의 정확한 적용 시점은 아직 정보 공개와 가맹계약서 내용이 바뀌지 않았고 4월 1일자로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조금 늦춰질 것 같지만 바뀌는 사실에 변함은 없습니다. 이런 계약 자체가 싫고 난 전기료 50%를 꼭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내로 정보 공개하시고 결제를 받으시면 조건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븐일레븐은 1등, 2등이 아닙니다. 3등입니다. 그것도 한참 뒤처진 3등입니다. 1, 2등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품, 마케팅, 조건, 지원 제도 등 10연속 스트라이크를 쳐도 모자랄 판에 자꾸 역행을 하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세븐일레븐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나마 쓴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데 윗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능력 있으신 분들이니 더 좋은 정책 방향들로 시장에서 더 이상 외면받지 않는 세븐일레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